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죠. 이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에서 무려 지금 100배를 증액을 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4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1억 4천만 원. 네. 처음에는 뭐 매년 이거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입장이 뭐 하루 만에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그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게 구금됐던 사태의 충격이 아직 가시기도 전인데 말이죠. 그때 이제 사실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아마 아셨을 거예요. 미국 비자가 대충 어떻게 네.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이 전문직 엔지니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원래는 H-1B 비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미국 니네들이 안 내준 거 아니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그때 나왔던 전문직 비자, 네. 방금 말씀드렸던 H 다시 하고 1 하고 B, 그래서 H-1B 네. 비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소위 말하면 스톰이라고 합니다. S 과학자, 과학자. 그 다음에 T는 T 테크놀로지. 그렇죠. 네, 기술자들. 그다음에 네. E는 엔지니어, 네. M은 수학. 그래서 사실 이제 과학, 기술, 공학 이런 전문가들에게 주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네. 이 비자가 혜택이 좋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이제 미국에게는 어서 와 너의 전문 능력을 여기서 마음껏 펼쳐봐. 마음껏 펼쳐라. 그렇지. 그래서 미국에도 기여하고 우리나라를 성장시켜. 그렇죠. 그런 비자인데 네. 연간 한 8만 5천 건만 발행이 됩니다. 발급이 돼요. 그러니까 좀 경쟁률이 치열해요. 네. 그런데 그동안은 이 세계 유수의 인재가 이제 미국으로 오는 주요 통로였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을 우리가 용광로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자본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전 세계에 있는 고급 두뇌들이 미국에 와서 일하고 발전시키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문명과 기업과 기술을 다시 가지고 다시 미국이 발전하는 네. 이런 게 이제 미국의 오늘날 슈퍼파워를 만든 시스템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미국의 자충수, 좌충수. 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렇죠. 예, 진짜 치명적인 실수의 어떤 단초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예상이 됩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들어오지 마라는 선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이것입니다. 침입자. 침입자. 침입자입니다. 배불려주는 예, 침입자.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너희들의 전문성과 두뇌를 미국으로 가지고 와라는 게 기존의 미국의 그랬죠. 시스템이었다면 네. 이제는 아니야. 미국에 와서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뺏어가. 그리고 돈도 벌어서 가지고 가. 기술도 나중에 가지고 가는 침입자야라고 하는 시선이 반영된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메이야? 있겠어요. 이 생각이 네. 나는데 메이야. 그래서 정말. 강제로 쫓겨내라고 하기 뭐하니까 네. 비자 발급 수수료를 무려 100배 100배. 늘린 그래서 1억 4천만 원을 내야 비자를 주겠다. 아니 자기 나라의 라는 경제를 겁니다. 부흥시키고 기술을 또 상향시키는 네. 그런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 그러니까요. 안 가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럽니다. 가고 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네.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조금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 우리가 이제 마가라고 네. 하잖아요. 그 마가 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가도 이제 여러 분파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기독교 뭐 근본주의자들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우리는 인종이 중요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야 우리는 백신이라든지 이런 걸 거부한다 이런 좀 분파들이 있어요. 촘촘하게 나뉘는 예, 근데 가장 강력한 분파의 주장이 뭐냐면 반이민이에요. 반이민. 예. 예, 이민자들이 결국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백인 남성 보통 이 사람들이 더 열악해진 거야라고 해서 이 반이민 정책을 가장 우위에 두고 있는 분파들이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층인데 이 사람들이 이 정책에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게 지금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구나. 그런데 그래서 일단 강성 지지층들이 이 정책에 환호하고 있는데 네. 미국 내에서 오히려 비판과 혼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세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H1B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취업한
인력들을 보니까 현재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강력한 테크 기업들, 네. IT, AI 기업들이 더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15,000명이 넘는 인력이 이 비자를 통해서 일하고 있고요. 야. 메타도 5,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과 애플도 각각 4,200명 내외의 네. 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주요한 뭐 컨설팅 펌이나 이런 데서도 수천 명 단위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학자, 기술자, 심지어는 회계 관련한 사람들까지 해서 미국의 사실은 중요한 기업들의 핵심 인력들이 사실은 이런 비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수급이 되어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 갑자기 야 아마존 너희들 이 인력 앞으로 쓰고 싶으면 인당 1억 4천은 내 이렇게 하니까 당장 10,000명 정도 수급이 달려있는 이 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직원들에게 지금 긴급 명령을 직무 명령을 내린 상태예요. 들어와. 네. 들어와. 일단 지금 그치. 이 제도 시행되기 전에 들어와서 네. 새롭게 비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들어와.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출국 금지. 나가지 마. 이런 상황이에요. 출장 나가 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와. 네. 복귀 명령이 나가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경영 내에서의 비판과 이 반대 목소리가 세지니까 당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년 신규 갱신을 해라. 말도 안 된다. 그래서 1년에 네. 1억 4천씩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억 4천을 내고 비자를 받고도 이 사람들에게 그럼 고연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도 더 큰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사람한테만 해. 근데 누가 내요? 기업이 내요? 개인이 기업이 내요? 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한테 결국. 예, 그거 부담하기 싫어? 그러면 쓰지 마. 네. 그리고 미국 사람 써. 이 논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1억 4천만 원씩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고용에 추가 비용을 더 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볼멘 소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매년은 아니고 No. 처음 신규 비자 받을 때 한 번.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새로 신규 비자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예, 또는 1억 4천을. 갱신될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비판에 일단은 조금 좌충우돌 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좀 수그리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어쨌거나 제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공표가 됐는데 이게 미치는 영향이 지금 글로벌리하게 일파만파로 제가 볼 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는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가 이런 얘기 농담 반 했습니다만 안 간다 안 가 이렇잖아요. 굳이 안 간다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가는 명분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러면서 나 그럼 미국 안 갈래. 그러면 야, 우린 너희가 필요한데 안 오면 어떡해? 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연구 성과나 이런 걸 제공받고 싶은 기업들은 어디로 그러면 우회로를 뚫을 거냐라고 해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중국과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중국은 알겠는데 캐나다는 캐나다 왜? 미국은 가깝잖아요. 아.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네. 1억 4천 내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못 오게 된다. 그럼 캐나다 국경 넘어서 연구소 하나 해놓고 코앞이니까. 코앞에 해놓고 예. 거기서 연구나 개발 시켜놓고 다시 미국으로 기술만 빼오면 되는. 지리적으로 혜택을 그렇죠. 받았네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어서 오세요. 캐나다 땡큐. 우리로 와. 땡큐. 어허. 우리로 오세요라고 해서 캐나다가 갑자기 유수 인재들의 제2의 수급처로 집결지가 급부상하고 있고요. 예. 중국은 너무 잘 된 거죠. 어. 첨단 기술 관련해서 미국과 늘 경쟁을 해야 야. 되는 숙명적인 운명인데 숙명적인 상황인데 그래? 그럼 우리가 적절한 보수만 내준다면 또 어느 정도 환경만 보장해 준다면 땡큐죠. 중국 인재들도 이제 미국으로 덜 가게 되고 그렇죠. 또 최근에 이제 미국과 약간의 경쟁 관계를 갖고 있는 인도라든지 이쪽 계열의 제3세계 인재들도 미국 못 간다든지 하면 수혜 우리로 있겠네요. 와라고 해서 오히려 중국이 인재의 또 다른 네. 수입처가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미국 내부에 그럼요. 산업계에서는 뭐야 이게 대체? 그죠. 그럼요. 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맞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그러면 미국이 보는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인력들이 일단은 다 이 정도 인력들이 매년 8만 명 이상의 인력들이 계속 비자갱신을 하는 인력들이 수급이 된다라고 치면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1억 4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큰 주목을 못 받았는데 단기 관광성 비자나 이런 것들도 네. 이번에는 비자 수수료를 기존보다 2배 이상 2배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비자 장사를 통해서 미국이 재정 수입도 올릴 수 있고 그렇겠죠. 네. 어느 정도 이제 인력이 좀 이민 인력이라든지 외부 인력이 쳐내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인력들이 조금 그래도 수급에 숨통이 트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진짜 고급 인력들이 미국을 버림으로써 네. 캐나다라든 중국이라든 인도로 가면서 네. 결국에는 미국의 경쟁력을 갉아먹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오늘날 슈퍼 파워를 만들어낸 중요한 인력 공급 시스템에 단절을 가져올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미국의 자충수가 된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거죠. 미국의 머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제 이 제3세계 관련해서는 각국마다 이 이해득을 따지느라고 좀 바쁜데요. 네. 인도 관련은 조금 이제 좀 특이하게 볼 부분이 있는 게 인도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강력한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싸우자 이러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조치를 통해서 가장 많이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 인력들이 IT에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뭐 공부 잘하면 의대로만 간다라고 해서 문제인데 인도는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전부 다 엔지니어로 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예, 기술은 인도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영어도 잘하고요. 네. 그런 인력들이 사실 미국에 가야 되는데 이제 못 간다라고 하는 게 인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도와 미국의 관세 전쟁의 또 다른 하나의 아젠다로 급부상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올린다 그랬더니 인도가 싫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싫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네가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쓰고 있잖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싸니까 사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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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니까 사지.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그거 네. 싸니까 사지. 네. 뭐 우리 때문에 전쟁 났니? 뭐 이런 거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네가 그걸 사니까 러시아로 돈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만 사냐? 인도는 그런 얘기거든요. 유럽도 사고 다 사는데 왜 나한테만 10이야? 이런 얘기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미 인도의 갈등의 하나의 요소로 이번 인력 문제, 비자 문제도 또 하나로 이제 등장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인데 네. 우리도 사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지아주 사태 이후로 네. 사실은 미국에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원해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건데 그렇죠. 니네들이 비자를 안 내줘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H-1B 비자를 우리에게 쿼터를 많이 주어라 라고 요구하고 있고 현재 미국의 의원이 특별법 발의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결국에는 통과가 돼야 그렇죠. 우리도 기존에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관련한 첨단 산업에서 우리 인력들이 거꾸로 보면 미국에 잘 적응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거 지금 협상 중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위에서 전혀 다른 암초가 지금 쿵 하고 떨어진 거죠. 한국에게 비자 쿼터가 내어준다 하더라도 우리도 이제 이 돈을 내고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감당해야 되는 우리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또 생기니까 과연 이게 한미 경제 협력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가? 계속해서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고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는 이거 헤쳐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계속 불리한 허들만 작용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의 미국 투자가 우리에게 정말 국익에 부합하는 건가라는 거를 전면적으로 사실은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외교도 매우 중요한 네. 이제 뭐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장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깡패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누구 적으라고? 네. 나 참 그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렇죠.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뭐 민주진영뿐만 아니라 공화진영에서도 또 기업계 내에서도 학계에서도 다 지금 현재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특히 이번 조치가 유학생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네. 예, 그래서 왜 유학생들에게까지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이제 아까 제가 마가를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 정책의 배경에는 네. 이런 이민이나 외부에서 나오는 전문직들을 침입자로 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유학생들은 뭐게요? 침입자의 그 예비 침입자. 예비 그렇죠. 침입자로 예, 보는 예, 거예요. 예. 잠재력. 너희들이 결국 성공해도 여기서 결국에는 고부가 같이 이 일을 네. 백인들의 일을 뺏고 다시 그걸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서 배우고 미국에서 기술을 또 배워서 참네. 미국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결국에는 또 기술과 돈을 빼앗고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게 침입자다. 너희들은 예비 침입자다. 이런 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더러워라. 그래서 유학 관련한 현재 시스템에서도 여기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어서 그래서 학계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 더러워 진짜. 네. 아이씨 그거 안 가고 말지. 저는 뭐. 한편으로 인도 좀 부럽네요. 이렇게 좀 배짱 있게 안 가 하기도 하고. 그 인구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미국 여행으로도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요. 이제 그래서 안 저도 가. 내년 월드컵은 미국 월드컵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월드컵을 보러 갈까 싶은데 전면적으로 저 혼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간다 안 가.